KT의 먹통으로 분통 터진 월요일이었습니다. 식당에선 카드 결제도 QR 인증도 멈춰버렸습니다. 주식 거래, 은행 서비스와도 단절됐습니다. 학생들은 이유도 모른 채 원격 수업 창을 새로 고침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속 우리 삶을 지탱해온 한 축은 이렇게 1시간 동안 무너져 내렸습니다. 1,900만 명에 달하는 KT 이용자들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첫 소식 이도성 기자입니다. 통신망 장애가 시작된 건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부터입니다. 식당가에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 바로 직전 인터넷이 예고도 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결제기가 1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면서 일부 가게에선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급히 붙이기도 했습니다. 현금 없는 생활에 익숙해 있던 손님들은 부랴부랴 카드 대신 다른 결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손님 많이 올 시간이 때여가지고 손님한테 결제 드시고 가야 되는데 그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통장 입금 자동이체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손님한테 미안하고 막. 평일 하루 가운데 가장 바쁜 점심시간, 대목을 기다리던 배달기사도 허탕을 쳤습니다. 배달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뭔지 모르고 핸드폰을 끄고 막 이렇게 다시 재부팅을 해보고 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는 벌이도 줄고 당연히 그런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오전 일을 거의 마쳤다고 봐야죠.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신망 장애라고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길에서 손을 흔드는 대신 휴대전화로 호출하는 게 더 익숙해졌던 택시 잡기도 멈췄습니다. 차를 타도 길 찾기에 필수가 된 내비게이션도 쓸 수 없게 되면서 도로 위 혼란도 커졌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옮겨도 그래.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 코를 봤거든. 그 주변으로 옮겨도 안 돼. 근데 한참 뺑뺑 저 멀리 가서 있으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단 몇 초 만에 큰돈이 오가는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 등도 접속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주식 매매가 한창이던 시간 증권사들은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투자자들의 놀람과 울분도 쏟아졌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KT 먹통 사태는 비대면과 거리 두기에 급소를 찔렀습니다. KT 이용자에게 QR 인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병원도 백신 접종센터도 멈췄습니다. 원격 수업도 엉망이 됐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상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QR 인증이 안 돼 손님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안심콜마저 먹통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QR도 안 되고 다 그런 상황이죠. 안심콜도 계속 지연된다 그러더라고요. 상황. 급한 대로 손으로 쓰게 했습니다. 작동이 안 됐지 하면서 멈추고 아예 꺼져버렸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도 멈췄습니다. 경기 부천체육관과 송내체육관에 있는 접종센터 전산망이 멈췄습니다. 대상자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예 안 돼가지고 그냥 아예 안 된 거죠, 컴퓨터가. 네. 약국도 병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의료보험 내역이 확인이 안 돼 그냥 돌아간 환자도 많았습니다. 약 처방도 늦어졌습니다. 급여가 되나 안 되나, 보험 해당이 되는 사람이가 안 되는 사람이가 수신자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원격 수업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 EBS 온라인 수업도 멈췄습니다. 온라인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아 수업을 통째로 하지 못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교육부는 KT 장애로 초중고교를 포함한 전국 7,742곳 교육기관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건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KT는 처음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 같다고 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선 네트워크 설정 문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KT는 피해 보상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통신망이 멈춰선 지 1시간쯤 지난 낮 12시, KT는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대규모의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으로 통신망을 먹통으로 만든 것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 20분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KT 통신장애는 디도스 공격이 아닌 서비스 장애라며 KT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KT는 100% 디도스가 아닐 수 있어서 원인 파악 중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이후 오후 2시 반엔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라우팅이란 네트워크 경로 설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네트워크의 중앙부에서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자동으로 정해줘야 하는데 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안내하지 못한 겁니다. 디도스로 설명해 초기 혼란을 부추긴 점에 대해 KT는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확실한 원인이 나오면 설명했어야 하는데 빨리 알리려다 보니 내부에서 초기에 언급된 디도스 가능성이 그대로 나갔다는 설명입니다. 주식 투자자를 비롯해 금전 피해를 봤다는 이들이 많지만 KT는 피해 보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약관상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한 달에 총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배상하게 돼 있는데 오늘은 1시간 정도라서 배상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피해 보상을 할지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할지는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3년 전에 아현동에 KT 기지국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서울 시내 먹통이 됐잖아요. 그때 인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람 문제인가요? 네, 이번에도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 이 네트워크 설정 오류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설정을 잘못했거나 설비를 점검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일반 전문 지식이 없으면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네, 인터넷망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내줘야지 돌아가는데요. 원래는 자동으로 이 데이터를 정해진 목적지까지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못 보낸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길 안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을 했어도 엉뚱한 곳으로 안내가 되도록 설정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전화부터 인터넷 카드 단말기까지 다 먹통이 됐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원래 먹통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KT 시스템상으로는 이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전화와 인터넷 등이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KT 관계자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어서 방어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이 시스템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걸 다루는 시스템들은 다 다르거든요. 한 시스템에서 그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라우팅 설정 오류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거에 걸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는 게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인데 다른 통신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고가 안 날이라는 보장은 없죠. 네, 국내 3대 통신사의 통신망 구조와 보안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다른 통신사들도 이 보안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